앞으로 모든 AI는 자기의 AI를 만드는데 들어간 레시피를 이제는 공유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과연 이것은 AI의 발전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AI의 규제와 그리고 발전을 저해하게 될까요? 유사담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EU가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규제안을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여러분들 이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완전 중단 소식이 나올 수도 있을 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뉴스입니다. 저도 보면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EU가 이번에 세계 첫 규제법을 승인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AI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의 세계에서 요즘 담당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에요. 건강관리에도 쓰이고 금융, 교통, 내무,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가져오면서 세계의 효율화를 가져오며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을 수행하고 자율주행차를 운전해주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피겨 AI 로봇 나와서 막 여러가지 과일 줘, 나 배고파 하면 사과 갖다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AI의 발전이 나오고 있으면서 인류의 진보를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한 기업들은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AI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 세대에서, 이건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결국 글로벌 수준에서 일단 매우 복잡한 인류에게 존재에 관련된 어느 매우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AI 분야의 기술자, 전문가, 사상가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고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이 여태까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U 쪽에서 손발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너네들에게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겠다라고 소식을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자, EU의 AI법이란 뭐냐면은요. 자, 일단은요. 유럽위원회가요. 최근 유럽에서 AI 개발에 그리고 사용 규제를 위해서 인공지능법 혹은 AI 액트라고 해서 새로운 규정을 제안을 했었죠. 일단 이런 AI법은 향후 몇 년 동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규제 결정 중 하나가 될 거다라고 자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성공 또는 실패는 지능형 자동화의 혁신, 비즈니스 분야의 AI 투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 그리고 조직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효율화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몇몇 AI들 여러분들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굉장히 놀랐던 4가지 AI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갖고 와봤어요. 자, 이번에 피겨 AI 같은 경우는, 자, 피겨 AI가 뭐 했냐면은 여러분들, 나 배고파, 뭐 좀 먹을까라고 로봇한테 질문을 했는데요. 로봇이, 야, 뭐 사과 컵 접시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사과를 집어서 이거 드세요. 이거 먹어. 니나 먹어라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로봇이 사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냥 나 배고프다 한마디 했는데 배고프다는 소리에 내가 사과를 먹고 싶다. 사과 줘라고도 안 했는데 추론해서 너 배고프니까 사과 주면 좋아하겠지 하면서 사과를 줄 정도로 로봇의 AI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상은 어떻죠? 구별 불가능한 소라 AI가 나오면서 이번에 하반기부터 일반인도 쓸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사람들도 없이 성우도 없이 여러분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에 밤양갱, 자, 그 노래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많지만 박명수 버전도 나오고 장윤정 버전도 나오고 아이유 버전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여러분들 유명인의 음성을 위조하는 AI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가 사실 여러 가지 작가들한테 집단 소송 당하기도 했었죠. 이제 쓸모없어지는 작가라는 타이틀로 썼지만 여러 가지 작가들의 글로 AI들을 훈련시키면서 사실 작가를 대필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4가지 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위험성이 굉장히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AI 규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일단 윤리적인 부분,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아니면 야 이거 써도 상관없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어 라는 부분,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그런 위험성을 여러모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거를 고려를 해가지고 네 가지 위험군으로 나눴어요. 자, 그게 바로 최저 위험, minimal risk, 제한된 위험, limited risk, 고위험, high risk, 마지막으로 unacceptable risk, 용납할 수 없는 위험까지 약 네 가지의 위험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일단 이 AI법은 이 네 가지로 나눠 놓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르게 규제안을 적용을 하게 되면서 약 6개월 이후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단계적으로 도입돼 2026년 이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요. 만약에 AI 규정을 어기게 되면 위반 유형에 따라서 매출액의 1.5%나 3,500만 유로, 500억 원이죠. 혹은 글로벌 매출의 7%, 와, 글로벌 매출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AI 규제안입니다. 자, 여러분들 7%면 뭐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매출의 7%는요 얘네들이 얻는 순수익의 7%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출의 7%예요. 어마어마한 과징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이 각자 위험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맨 아래 단계 최저 위험군. 자, 일단 이 최저 위험군은 추가적인 법적 의무 없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EU에서 개발과 사용이 되고요. 전혀 규제되는 거 없고요. 마음껏 개발해서 쓰세요가 바로 이 최저 위험군입니다. 자, 간단하게 요거에 대한 예를 들으면 자,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크 소울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스타크래프트를 할 때 여러분들의 실력을 AI가 직접 판단하고 아이 유사남 새끼 롤 개 못하는데 티모 정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보전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아슬아슬하고 이길 수 있는 난이도에 맞는 게임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면 뭐 게임 개발할 때 쓰는 시스템, 아니면 스팸 문자 차단하는 시스템. 이 번호는 내가 봤을 때 스팸 전화 같은데 이 목소리는 스팸이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스템, 이메일이 왔을 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라고 검색해주는 시스템, 문법 교정해주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최저 위험군에 포함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바로 이 최저 위험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한된 위험. 사실 여기가 아마 여러분들이 AI가 아는 대부분이 소속이 될 겁니다. 자, 챗GPT, 구글 바드, 아니면은 이거 강호동 얼굴에 브록 레스너 얼굴 합성한 건데 이런 생성형 AI들. 자, 많은 분들이 딥페이크면 고위험금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딥페이크는 제한된 위험, limited risk. 자, 딥페이크가 limited risk밖에 안 돼? 그러면 고위험은 뭐가 있지 싶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아직 limited risk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규제안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포함돼야 되는 규제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챗봇, 딥페이크, 생성형 AI 같이 위험이 제한적인 AI 시스템은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투명성 의무가 뭔데? 뭐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콘텐츠가 생성형 AI나 딥페이크임을 알아보도록 반드시 하단에 표시를 해요. 자, 유사남 출처면 유사남이 그랬다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자, 바드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했으면 그 밑에다가 이건 바드가 만든 이미지임. 지금 너는 바드랑 얘기하고 있어. 너는 챗GPT랑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성형 AI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이 저작권법 준수가 무슨 내용인데? 자, 아까 작가들이 단체로 엔비디아를 소송했다라고 했죠. 작가들의 허락 없이,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자신들의 AI를 마음대로 훈련시키는 걸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뭐야? AI를 학습시키는데 이용한 콘텐츠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사실 빅테크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AI를 학습시키는데 필요한 이용한 콘텐츠를 명시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나의 비밀 레시피를 다 공개를 한다는 거야. 야, 당연히 뭘 교육시켜서
저 유사남님 아들 뭘 교육시킬길래 저렇게 맨날 모든 시험에서 100점을 맞나요? 어떤 학원 보내요? 어떻게 공부시켜요? 제가 바로 혼자서 공부시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밀 레시피를 다 알려주면 다 따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뭘 교육시켰는지 알면은 다 따라하지. 당연히 무슨 책 읽은지, 무슨 소설을 보는지, 무슨 교육을 보는지, 유사남체는 무슨 영상 보셨어요? 유사남체는 보셨어요? 이런 걸 다 알면 투자 다 잘하듯이,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비밀 레시피, 빅테크들의 비밀 레시피를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명시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빅테크한테 앞으로 가장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자, 그것 말고도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격, 그리고 유해한 선입견 등 이유가 위험하다고 규정한 사고 발생을 위한 조치도 필수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야, 그러면은 챗봇이랑 딥페이크, 생성형 AI 다 나왔는데 여기에서 뭐 더 위험한 게 뭐가 있어? 있습니다. 나도 보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AI 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시험 채점, 직업 훈련 기술, 이력서 분류, 로봇 수술 관련 부분, 교통에 대한 AI,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에 있는 주요 인프라 기술. 자, 건강일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 정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건강에 대한 레코드를 보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알려주는 부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와도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죠. 시험 채점 직업훈련 기술,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 뽑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출 신용조회, 공공서비스, 요거는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주 망명, 국제 통제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은 만약에 혼란이 생겼을 때 AI가 맘만 먹으면 미국 내를 혹은 국가 하나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위험 기술입니다. 판결에 대해서 간결화가 될 수도 있고, 이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이주가 되는지 앞으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국가적인 사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엄격하게 충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위험 AI 기술은 개발부터 애초에 지금 개발되고 있던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일단 개발 중단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치면 앞으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붙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야, 니네 애초에 이런 AI 기술 개발하고 있으면 지금 당장 개발 중단하고 EU한테 허락 먼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위험이 이 정도면, 야, 용납할 수 없는 리스크. 자, unacceptable risk, 이거는 뭘까요? 자, 용납할 수 없는 위험, unacceptable risk. 이거는요, 사실 중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자, 사실 이 허용할 수 없는 위험에는 단 두 가지만 적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컨텐츠로 보면 하나인데, 성적 취향, 뭐 신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행동을 앞으로 어떻게 할까, 안면 인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이가 얼마인지, 현재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석하고, 성적 취향이 어떨지, 이 사람이 민주당인지 공화당인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갖고 있었을까, 이런 안면 인식을 통해서 분류하는 기술. 바이오메트릭을 완전히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기술. 이게 근데 중국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는 기술이고, 사실상 그걸 뭐라고 하더라? 위챗? 위챗을 쓰시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서 핸드폰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4억에 해당하는 모든 인구의 얼굴이 이미 중국은 사실 이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2020년 이후에 여러분들 아파트에는요, 이미 세입자 안면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출입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길 가다가 갑작스럽게 홍차 먹을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네 얼굴을 봤는데 관상학적으로 너 시진핑한테 대들놈이야 라고 와서 여러분 홍차 받는 세상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세상은 앞으로 미래 전 세계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거를 소셜 스코링이라 합니다. 개인의 특성,
행동 데이터, 안면, 얼굴, 행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AI가 파악해서 소셜 점수를 매겨서 이것들을 자신의 체제에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대기업들 빅테크들이 여러분들을 홀리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야. 이 인구는 뭘 좋아할까? 요게 다 나오게 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안배인식 기술이란 말이야. 진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 인구 씨 말고 그냥 사람들이 국가의 인구가 원하는 뭔가를 파악하고 그거를 쓸 수 있게 되는 바로 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 바로 이 unacceptable risk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아예 쓰지 말라는 아니에요. 사실상 이게 예외적으로 허가가 되는 때가 있긴 합니다. 언제? 강간, 테러, 중대범죄 용의자, 테러 용의자 색출 등 아주 극히 예외적인 법원이 사전 허가를 제외한 경우를 빼면은 개발조차 금지가 되는 게 바로 이 unacceptable risk라고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테러 용의자나 아니면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색출하는 데에는 쓰인다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는 진짜 죄 짓고 못 사는 사회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여러분들 이제는 AI로 카메라 다 돌려가면서 이제 안면 인식을 체크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 허가를 해준다라는 소식이 저 기술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불면서 개발조차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일부 금지 조항은 이제 6개월 뒤부터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요. 2026년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 자, 규정을 어길 시 기업은 세계 매출액의 1.5%에서 최대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요. 7%예요, 여러분. 7%. 자, 그럼 이게 왜 나오게 된 걸까요? 당연히 미국과 중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자, 용납할 수 없는 위험. 누가 봐도 이건 하는 거 중국밖에 없어. 야, 14억 얼굴 다 저장하면서 감시하는 사회가 중국밖에 더 있냐. 자, 반대로 제한된 위험. 앞으로 너네들이 AI를 학습시키는데 쓴 컨텐츠를 명시해야 된다. 이거 뭔 소리예요? 니네들 비밀 레시피 공개해야 된다. 이거 뭐예요? 미국을 겨냥한 조치잖아요. 미국과 중국을 겨냥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AI 기술들이 따라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DMA, DSA 등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시장법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아마 이번에 AI 규제안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AI 규제안이 말견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국이 AI 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제동을 걸 거고 앞으로 미국에 존재하는 빅테크들이 자신들의 레시피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독점이 되지 못하게 막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AI 규제안인 것 같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